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 2022년도 12월 5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9천억 달러고 24시간 기준으로 약 1.9% 정도 상승해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36.7%, 이더리움 점유율 17.2%,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으로 1.9%, 이더리움은 3% 정도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약 2.7%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리플이랑 SEC가 최종 재판에 관한 서류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승리 판결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언제 되냐면 2023년도 3월 말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이제 판결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제임스 필란 변호사, 이제 책임 변호사죠. 이제 남은 것은 판결을 기다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제 판결은 늦어도 2023년도 3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리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SEC가 그 테스트 법령이 이제 적용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SEC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일단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하니까 2023년도 이제 내년 3월을 봐야겠죠. 내년 3월 이제 1분기 지나고 2분기 될 때쯤에 아마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언론 매체들이나 이제 경제기관에서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장 자체가 더 한번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라운드X 이마트랑 NFT를 대중화에 나선다. 이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NFT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죠. 국내 이제 내수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수용. NF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떠한 뭐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 이런 NFT 하나 가지고 있어서 할인 폭이 만약에 진짜 뭐 5% 10%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 NFT가 그만큼 또 괜찮은 투자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 NFT로 나온대요. 얘가 이제 원숭이가 아니고 원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종의 캐릭터가 7,272개로 돼 있고,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에어드랍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팅을 하겠죠. 민팅을 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국내용, 그냥 내수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잘 돼서 만약 이마트에서 장을 많이 보시는 주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가지고 왔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암호자산 IEO를 도입을 하자 스테이블 등 외환 규제 관련 외환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안 되잖아요. ICO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IEO를 하자. 그래서 암호 자산 거래소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를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로 송금을 할 때 해외로 송금을 할 때 보통 달러로 송금을 하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해외에다가 거래 송금을 하게 되냐면 이더리움으로도 많이 하고요, 리플로도 많이 합니다, 해외 송금을.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이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코인입니다. 달러랑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를 할 때 이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당연히 코인으로 전송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해외 송금을 할 때 현금을 달러로 바꿔서 송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최소 30%의 수수료가 들겠죠.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를 조금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이해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송금을 할 때도 다 코인으로 송금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절대로 현금을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송금하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테이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점점 제도화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김재 기사님이 써주신 건데, 코빗에서 내년 코인 시장이 88% 정도 반등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리서치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보다 88% 정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나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상반기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이게 한국 금리 인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 3.25%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전세대출, 그 다음에 뭐 주택담보대출 하시는 분들 다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 더 남았죠. 12월 달에. 12월 달에 제가 봤었을 때는 0.25% 우리나라에서는 올릴 것 같아요. 미국은 다 하게 되면 미국은 4.5%, 혹은 우리나라도 3.5%에서 마감을 하겠죠. 미국도 4.5%에서 지금 마감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거의 1%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냐면 작년 대비 지금 금리가 3%가 오른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런 모든 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를 때마다 내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언제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냐?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는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 6월 달까지는 금리가 더 인상이 된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자동차 이제 파이낸스 대출도 엄청 비싸죠. 6%에서 최대 11%까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얘네들보다. 왜냐면 얘네들은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더 적은 이자를 내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4년, 5년 미래까지 다 그 가치를 포함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대출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할부로 뭐 리스로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자동차 신차가 취소가 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년 6월 정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인이 회복하진 않을까, 뭐 88%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하반기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7일이죠. 12월 7일 날 결정이 납니다. 이제 진짜 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법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만약에 이제 상폐가 되면은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이제 해외 거래소 지금 게이트.io에 지금 상장이 되죠. 위믹스가. 그리고 이제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 상장이 되게 되면은 뭐 또다시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상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이코인 뉴스로 넘어와서 24시간 기준으로 2.4페타 기업 데이터 들어왔고, 그 다음에 2107군데의 기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캡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1년 전과 지금의 채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1년 전 같은 경우는 보게 되시면 1TB당 0.02 파일 코인이 현재 1년 전에는 채굴이 됐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0.0137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기준으로 거의 50% 정도가, 50%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래도 45% 정도가 채굴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굴량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내년에 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0.0이 아니고 0.00 뭐 67 뭐 요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일매일 채굴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통 비율이 20%가 넘었어요. 20%가 넘었고, 파일코인 유통량도 4억 개가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량은 거의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1억 3,500만 개. 엄청나게 오히려 이 채굴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전 세계 노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이제는 기업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채굴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 업체가 새로운 코인을, 파일코인이랑 비슷한 새로운 코인들을 또 채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업데이트가 돼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제 생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통했을 때 그 정도 되면은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굴 통계량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45% 정도 감소한, 테라바이트 기준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서히 내려가긴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기는 한데,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1년 전이랑 이 정도 차이라고 하는 거는 급격하게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건 나중에 가격이랑도 분명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